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 강사 황선모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초이동 아로마 테라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질병에 대한 활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병 관리를 위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는요, 저희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이제 치료하거나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그 주변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고3 어린이들이 고3 학생들이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을 닦은 이렇게 스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정신적인 수양이 잘 된 이런 수도자 이런 분들 같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치우침, 정신적인 이런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을 이렇게 참지 못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아로마 테라피는 거기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감정적으로 진정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감정 기복을 극복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로 생각합니다. 병이 어떻게 올까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상위의 그 병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정신에 있습니다. 정신 위에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감정이 정신을 컨트롤하고, 또 정신이 신체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감정과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체적으로 병이 온다는 것은 이제 요즘처럼 이제 겨울철이 들어와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환절기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병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 이런 곳에서부터 오랫동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것들 습관들이 쌓여서 병들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병이 있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증상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의 판단은 의학의 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를 배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섣불리 하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증상의 경감 또는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 관리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계절적으로 호흡계통의 아로마 테라피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독감이 이제 발병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땐 저희들이 이제 발향기란 것이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발향기입니다. 디퓨저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로마 디퓨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향기 하면 이제 가습기를 말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가습기 살균해서 상당히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그 시중에 있는 가습기는 열을 내는 그런 가습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로마 가습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디퓨징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도 손을 대도 이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발향을 시키기 때문에 향기가 좋은 향기, 아로마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향기를 사용을 합니다. 왜 발향기가 필요할까요? 물론 독감이 되어서 넣는 발향기에는 이제 티트리라든지 또 유칼립투스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발향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티트리나 유칼립투스나 로즈마리는 잎에서 추출한 오일을 들이기 때문에 호흡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감 발병 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발향기는 평소에도 독감이 걸리지 않더라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람은 호흡을 하는 한시도 이제 호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호흡을 하게 되죠. 호흡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산소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섭취를 하던 공기가 좀 맑은 공기, 좋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공기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발향기에서 뿜어내는 아로마 향기는 그런 것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좋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도 발향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독감이 걸렸을 때는 밤에는 이제 마조람이나 버가못 오일 같은 것을 우리가 또는 라벤더 이런 것을 베갯잎에 떨어뜨려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염의 첫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8방울 정도의 티트리 오일을 첨가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호흡기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잔의 따뜻한 물에 각각 두세 방울의 클라리 세이지 타임 오일을 넣어서 가글을 해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또 25ml 정도 이제 코코넛 오일에 티트리, 레몬, 유칼립투스, 시나몬 오일을 블렌딩해서 목 뒷덜미, 그 다음에 가슴, 그리고 발바닥 등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또 많이 섭취를 하고요. 페퍼민트 오일을 뜨거운 물에 타서 거기다가 이제 생강, 레몬, 그리고 꿀 이런 것을 넣어서 함께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독감이라는 것은 이제 감염성이 강합니다. 잠복 기간은 뭐 12시간에서 이제 24시간 정도 이렇게 증상이 나고, 그리고 발현 후에 3일까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이제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기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오한이 있는 감기에는 진저, 타임, 라벤더, 히솝 이런 것들을 약 25ml의 이제 코코넛 오일, 캐리 오일이라고 하죠. 코코넛 오일에 섞어서 가슴과 등 윗부분에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기에는 티트리, 타임, 유칼립투스 오일을 발향시켜서
우리가 호흡에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 중 하나의 에센셜 오일을 손수건에 몇 방울 묻혀서 호흡을 우리가 흡입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라벤더나 마조란 그리고 보가못 오일을 벽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수면을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트리 로즈마리 타임 오일을 첨가해서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죠. 기침이 나면 비타민이 풍부하고 신선한 과일, 레몬이나 오렌지, 딸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야채, 마늘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금연을 해주시고요. 휴식을 하고 특히 가슴, 목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라벤더, 타임, 진저 같은 오일들을 각각 3-4방울을 코코넛 오일과 크림에 섞어서 등과 목 주변에 마사지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기침에는 정기적으로 흡입하는 것이 좋고요. 프랑kin센스 2-3방울을 따뜻하고 긴 그릇에 넣어서 5분에서 10분 가량 정기 흡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샌달우드, 프랑kin센스, 시드우드를 밤에 침실에 사용해서 디퓨저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낮 동안은 손수건에 묻혀서 흡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릴 완화를 위해서는 라벤더, 타임,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각각 2-3방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습기에 티트리, 라벤더, 유칼립투스, 타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일들로 목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비동염인데요. 부비동염에는 로즈마리 오일 3방울, 타임 1방울, 페퍼민트 1방울을 섞어서 흡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로즈마리 2방울, 제라늄 1방울, 유칼립투스 1방울 섞어서 흡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는 로즈마리 3방울, 제라늄 5방울, 유칼립투스 2방울, 페퍼민트 3방울을 흡입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조합해서 하루에 2-3번 코 속에 발라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비 감염이 있는데요. 부비 감염에는 바셀린 1스푼과 유칼립투스 8방울 그리고 페퍼민트 2방울을 블렌딩해서 목과 귀, 앞 그리고 뺨, 코 주위, 이마를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두염이 있는데요. 인두염에는 카모마일 2방울, 라벤더 3방울, 타임 1방울을 블렌딩해서 흡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방법은요. 카모마일 2방울, 타임 1방울, 레몬 2방울을 블렌딩해서 목과 귀 뒷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후두염에는 카모마일 2방울, 라벤더 3방울, 타임 1방울을 블렌딩하여 흡입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카모마일 5방울, 타임 1방울, 레몬 2방울을 블렌딩하여 목과 귀 뒷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아기에게도 사용할 경우에 주의를 하면 되겠는데요. 만일 한 가지 오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그 알레르기가 있는 오일을 빼고 다른 오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다 해서 다른 오일에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죠. 또 아기에게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오일은 카모마일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다른 오일보다 카모마일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모마일뿐 아니라 프랑킨센스도 사용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모마일은 캐리어 오일과 블렌딩해서 온몸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에게는 카모마일뿐 아니라 그레이프루트, 그러니까 자몽이죠. 자몽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독감, 감기, 이런 호흡 계통의 에센셜 오일 처방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침이라든지 우열, 그리고 포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활용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좀 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호흡기 관련 아로마 테라피 활용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 활용하는 방법, 소화기 계통의 아로마 테라피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강의를 마치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